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또 약용작물 학회에서 우리가 주 이슈로 삼아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약용작물 학회를 비롯한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농업 분야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약 4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두 버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네 발을 통해서 걸어 다니던 시대에는 우리가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과 같이 입으로만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부터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됩니다. 이 두 손을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은 불을 발견하고 불을 만들어내고 그 불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 불씨가 음식을 데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식이 데펴지면 그 음식을 섭취하면서부터 고칼로리의 에너지를 인간이 습득하게 되고 그 고칼로리 에너지가 뇌를 발달시키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서 인간이 될 때까지, 즉 사람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약 400만 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인간이 오늘날의 첨단 시대를 걷는 데까지 걸리는 건 약 4만 년밖에 안 됩니다. 즉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인류들은 자연에서 얻어낸 어떤 자연물들을 결합시킨 상태로 도구를 사용하다가 이 도구의 사용이 점점 빠르게 진행해서 오늘날의 저 도구들은 굉장히 아주 예리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처음에 만들어진 도구들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점점 도구들이 아주 정교해지는 이러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농업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초기에 채취하던 시대에서부터 농경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약 400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 초기 기계화 영농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영농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설 재배를 하면서 스마트팜까지 오는 이 시기는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이 도입된 것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세월에 아주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더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낙후되고 또 퇴보되는 이러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수평적으로 진행해오던 19세기까지 약 19세기까지는 거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렸어요. 그러나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은 천천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 있었던 19세기 초, 또 18세기 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시기 이전까지는 인류의 삶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농업이라 하더라도 자연에서 채취하는 수준에서 조금 발달된 상태 그 정도였지 아주 대규모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기계화되기 이전에서는 굉장히 낙후했기 때문에 인류의 삶이 궁핍했지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부터는 생산성이 증대되어서 농업의 생산물이 굉장히 급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을 크게 갖추고 있는 국가나 민족들이 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무력은 주로 자연에서 얼마나 많은 채취를 하느냐, 또는 이 농장이나 또는 이 전답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을 갖느냐 하는 거에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국부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들은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고 하면 1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그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은 공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동력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죠. 동력을 이용해서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짐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는 누가 더 많은 시장을 점령하는가 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게 되죠.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행 방향이나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현재는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지식산업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전의 생활 양식이 어떠한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때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은 이전의 단계에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형태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1차 산업혁명에서는 노동력을 의지하던 것이 화석연료를 이용한 주로 화석연료라고 하면 석탄이라든가 또는 원유라든가 이러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고도의 큰 에너지 그 다음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량이 급속도로 변화됨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생산량이 변화된 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이전에 노동력에 의존할 때에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동력보다는 기계화에 의존하다가 보면 이제 노동력이 상실되게 되는 노동력이 상실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동에 의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에서 이전에는 주로 서양 사람들도 오리엔트 문명 하면서 동양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 그러면 중국의 문화가 서양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가면서 상당히 신비적이고 또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서양에서 이제 우리 그 동양에 동경하다가 보니까 중세 시대 때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주로 그 전쟁은 페르시아 중심에서 중국에서 페르시아를 지나가는 실크로드에 있는 그 문물의 전달을 중간에 차단하고 있는 이러한 페르시아 지역들을 소멸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치르게 돼요. 십자군 전쟁은 흔히 알고 있는 종교 전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물이 서양으로 가는 것에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양에서 동양을 경외시야 또는 그 어떤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 자연과학을 발달시키는 또는 자연과학의 기능을 입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어떤 경제력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계를
시장을 점령하는 식민지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것은 대단히 크게 변화가 되고 있죠.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주로 나타난 것은 자본화가 산업자본이 형성되면서부터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겼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환경 문제와 노동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 재벌들이 나타납니다. 구글이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그 애플 이런 거대한 인터넷 기업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신봉건주의가 출현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회적인 문화가 등장하는데 이건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등장했는가? 최근이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제로 등장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나 또는 문화적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주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의 각 분야의 모든 영역에 숨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는 크게 나타나는 것들은 주로 그 실업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권력의 집중화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정보통신의 기술의 변화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소득 격차입니다. 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권력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양극화가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고 소득 격차로 인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국경이 무너지고 시장적인 국경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시장적 국경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보다도 거대 기업이나 인터넷 재벌 기업들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의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들이 사람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노동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들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사라질 직종들, 또 20년 이내에 새로 생겨날 직종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순식간에 자기가 할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해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기술의 저변에는 물리학이 가장 기본이고 그 물리학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기존의 사람이 하고 있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면 근데 그 기계가 과거에는 자동화된 기계로만 했다고 하면 이제 이 기계들이 점점 사람다워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과거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음성이나 또는 문자로 전달하던 시대에서는 복제가 참 어려웠어요. 디지털이 되면서부터 무한 복제가 가능해졌고 전파의 속도가 급속도로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인터넷을 안 들여다보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알고 있던 지식은 이미 낡은 기술이라는 거죠. 낡은 지식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산업과 결합하는데 각 분야로 결합이 됩니다. 금융과 결합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금융과 이미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에서 지금 이미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벌써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교육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교육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강연을 하는 것도 바로 4차 산업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가능했던 건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러한 것처럼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가 수업을 못할 때 과연 어떻게 할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걸 바로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의료, 수송,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 접근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 첨단 4차 산업 기술들이 정치, 교통, 교육, 제조, 주거, 레저, 건강에 이르는 이러한 사회 현상들과 사회 현상의 각 분야와 서로 결합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이 생기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를 원래는 똑똑하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이러한 형용사 형태로 쓰고 과거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그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스마트의 첫 자를 스피드, 멀티플 레이어, 액티비티, 릴레이션, 트레이닝이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또 이제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융복합 시대에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직종이나 한 가지 분야의 어떤 걸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쓰더라도 그냥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 됐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영역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다음에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진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몸에 체화되는 훈련의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로 스마트 시대는 이와 같이 사회 여러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 얘기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약에 가상적으로 우리 사회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대한 서버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가 어느 한순간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회는 마비되고 교통도 무너지고 지금 교통, 전기, 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컨트롤 되다 보니까 사회 기관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서버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 서버 컴퓨터를 다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기술자나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 시스템의 안정화를 추구할 것이고, 시민들도 그 서버 컴퓨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즉 메인 컴퓨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받들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즉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돼요. 이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건 컴퓨터가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시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스스로 지배를 받고자 원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인류의 탄생을 경고해야 됩니다. 이제는 유전자를 고도의 기술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인류, 새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뛰어난 인류들이 탄생하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은 실험 단계로 해서 질병에도 강하고 또 면역도 강한 이런 아기를 탄생시켰어요. 이 방법은 과거에 우리 육종가들이 작물에다가, 즉 씨드를 개발할 때 쓰던 기법들을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좀 이상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슈퍼인간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경계해야 된, 윤리적으로 경계해야 될 상황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고, 그 양극화에 의해서 신봉건주의가 등장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과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권력의 편제로 인한 신봉건주의가 출현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에는 나타나죠. 권력이 소수로 집중되고 불균형,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무너지는 이러한 형태, 또 현실과 가상이 섞이는 시대, 제조업이 바뀌는 시대,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바뀝니다. 즉 자동차를 기계를 분야가 자동차 산업을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오늘날은 이제 통신 시장이,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공권력을 집행하던 것이 정부였다면 이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안보도 마찬가지죠. 국제안보도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또는 그들이 어떠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수의 집단이 거대한 국가 권력과도 맞설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모든 분야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원천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원천 기술의 연구는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천 기술을 산업 각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적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스마트팜, 대표적으로 또 스마트 오피스, 사무실 자동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응용 분야를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는 헬스, 병원, 운송, 교통, 통신 이런 분야의 서비스 분야를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는 의사가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으로 진료하는데, 과연 이것이 의료법상 진료에 해당되는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이러한 형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 인간 생태계에 원활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 법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에 관한 문제라든지 복지, 고용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을 심각하게 연구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차 내의 승객을 보호할 것인지 차 바깥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놓고 법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 푸드 프린터, 즉 음식을 프린팅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 조직을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생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현재 이미 상당한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구하기 힘든 인간의 심장이라든지 또는 신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생체 조직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즉 자기의 생체 조직의 일부를 가지고 프린팅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될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나노기술입니다. 나노기술은 분자 상태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단계를 나노기술인데 이 나노기술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야 될 기술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농업은 기존의 농장에 IT 기술이 접종되는 것입니다. 즉 IT 기술의 어떤 생육 환경이라든지 또는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IT 기술을 접목해서 활용하는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이 과거의 시대에서 오늘날 스마트팜으로 바뀐다고 보면 농장을 이용하고 있는 토양, 그 다음 환경, 농업 생장 환경,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IT 기술과 결합됨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이 하나로 묶이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스마트팜이라고, 스마트팜은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이제 크로즈 시스템이죠. 외부 환경을 극소화시키고 내부에서 최적의 상황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를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스마트팜은 약간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 최적 환경에 주변에 변화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팜 시대가 바뀌고 있다. 딥러닝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식물 공장, 즉 건물 내에 식물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건물 내에 수경 재배를 하고 있었던 스마트팜들이 지금은 노지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던 여러 가지 농장들의 컨트롤, 토양을 컨트롤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풍토, 풍향 이런 것들 풍속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최적의 환경으로 제공해서 그 생장 공간에서 농작물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배하고 있는 이런 노지에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 방향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4차 산업기술이 우리 농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았는데 혹여라도 이 부분에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어떤 궁금증이 생긴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기꺼이 여러분에게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